가난한 어린 소녀가 73세의 백만장자와 결혼했지만 일주일 후 그녀가 본 것에 충격을 받았다. 중서부 한 평평하고 탁 트인 마을 위로 해가 저물며 하늘을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였다. 톰슨 가의 집은 흙길 끝에 자리 잡고 있었고 페인트는 벗겨지고 창문은 세월의 흔적으로 흐릿해져 있었다. 내부에서는 지친 눈과 굳은 살이 돋은 손을 가진 여리고 날씬한 20세의 사라 톰슨이 주방 탁자에 앉아 밀린 청구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옆방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메아리치며 그 소리는 그들의 삶의 음울한 배경음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사라. 어머니가 힘없이 불렀다. 물 한 잔 좀 가져다 줄래? 사라는 재빨리 일어나 수돗물로 잔을 채운 후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다. 연약하고 창백한 어머니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쉬어야 해, 엄마. 내가 모든 걸 해결하게 사라는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엔 거짓말처럼 무거운 부담감이 실려 있었다. 바깥에서 자동차가 다가오는 소리에 고요한 순간이 깨졌다. 사라는 창밖을 힐끗 보자마자 몸이 굳어졌다. 날렵한 검은색 캐딜락이 그들의 집 앞에 멈춰 섰다. 평소 이웃을 채우던 녹슨 픽업 트럭들과는 극명한 대조였다. 도대체 누구겠지? 어머니가 호기심과 불안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사라가 대답하기도 전에 자동차 문이 열리고 윌리엄 카터가 내려섰다. 흠잡을 데 없이 재단장된 정장을 입은 그의 은발이 저물어가는 햇빛에 반짝였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단호했고 권위와 자신감이 흘러넘쳤다. 사라는 현관으로 나서며 찡그린 눈썹을 지었다. 미스 톰슨, 윌리엄이 깊은 목소리로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내 가족 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네? 사라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깜박이며 물었다. 실례합니다만, 누구신데요? 내 이름은 윌리엄 카터라네. 이 지역에서 여러 부동산과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지. 그는 캐딜락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내게 제안을 하러 왔다네. 사라는 팔짱을 끼며 물었다. 어떤 제안인가요? 윌리엄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고정되었다. 내가 내게 결혼해주길 원한다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내게 결혼한다고요? 사라가 믿기지 않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진지하게 말하는 거네. 윌리엄은 차분하게 답하며 덧붙였다. 내가 똑똑하고 유능한 젊은 여인이기에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 확신하네. 그 대가로 내 가족의 재정적 안정을 보장해주겠네. 내 어머니는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고 내 동생의 교육비도 전액 지원할 걸세. 이건 공정한 거래라네. 사라는 그의 얼굴에서 농담이나 기만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으나 그의 표정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무표정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사라가 더듬거리자. 물론이지. 윌리엄은 약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답변은 꼭 필요하네. 시간은 우리 둘 모두에게 사칠한다. 윌리엄이 차로 돌아서 떠나자 사라는 현관에 뿌리 내린 채 머릿속이 혼란에 빠졌다. 그날 밤 집안이 고요해지자 사라는 희미한 주방 램프 불빛 아래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사라. 어머니가 문턱에서 힘없이 물었다. 그 사람이 뭐라 했어? 사라는 머뭇거리다 제안을 전달했다. 어머니의 눈은 충격으로 커졌다. 그건 말도 안 돼. 어머니는 기침 소리 속에 힘을 잃은 채 외쳤다. 사라는 급히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 의자에 앉혀주며 말했다. 엄마, 제발 들어봐요. 이걸 하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데니는 대학을 중퇴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우리에게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라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네가 내 인생을 희생하길 원치 않아. 너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해야 해. 지금 난 행복하지 않아요. 사라는 씁쓸하게 말하며 자신의 눈물을 닦았다. 적어도 이렇게 하면 도울 수 있잖아요. 그게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표정만 지었다. 그 후 며칠간 사라는 깊은 고민과 속삭이는 기도 속에 시간을 보냈다. 이제 이미 동네 사람들은 젊은 웨이트리스와 부유한 노인의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결정은 사라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어머니의 기침이 심해지고 청구서 더미가 점점 불어나자 그녀는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 결혼식 당일, 맑고 차가운 아침이 밝았다. 사라는 빌린 신부 복장에 걸린 작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레이스가 피부에 스치는 느낌에 손이 떨렸고 면사포를 조정하는 그녀의 모습은 두려움에 젖은 넓은 눈동자로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다. 고요한 방 안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란 그녀의 앞에 어린 동생 데니가 나타났다. 그의 수트는 그의 마른 체격에 너무 큰 듯 보였다. 사라, 준비됐어. 데니가 부드럽게 감정이 겹친 목소리로 말했다. 사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그녀는 불확실함으로 가려진 미래를 향해 방을 나섰다. 넓은 뉴욕주 외곽 언덕 위에 우뚝 솟은 저택. 회색 하늘을 배경으로 거대한 실루엣이 그려져 있었다. 사라는 날렵한 검은색 자동차에서 내리며 작은 여행 가방을 꽉 쥐었다. 압도적인 건물은 어둡고 초대하지 않는 창문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내부의 웅장한 현관은 외부 못지않게 차갑고 초대받지 못한 듯했다. 광택나는 대리석 바닥이 높이 솟은 천장과 크리스탈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모든 것이 부의 과시일 뿐 따스함이나 생명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랜 집사 메리라는 60대 후반의 여인이 강직한 눈빛으로 사라를 맞이하며 말했다. 이곳이 내 방일세. 캐터 부인 메리는 사라를 2층의 소박한 침실로 안내하며 문을 열어주었다. 방은 집 전체에 비해 단정하지만 소박했다. 감사합니다. 메리. 사라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제발 사라라고 불러주세요. 메리는 딱딱 고개를 끄덕이며 떠나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직원들이 도와줄 거야. 하지만 너무 많은 질문은 하지 않는 게 좋네. 사라는 눈을 깜빡이며 미소가 흔들렸다. 무슨 뜻이에요? 메리는 머뭇거리다 대답 대신 문을 닫고 나갔고 사라는 홀로 남겨졌다. 며칠 동안 사라는 새 삶에 적응하려 애썼지만 저택의 광활함과 으스스한 고요함은 그녀를 힘들게 했다. 이제 남편이 된 윌리엄은 대부분 서재에 있거나 몇 시간씩 집을 비웠다. 그들의 대화는 정중하지만 거리감이 느껴졌고 마치 결혼이 단지 사업적 약속처럼 느껴졌다. 어느 저녁, 사라는 용기를 내어 저녁 식사 자리에 동참했다. 긴 식탁은 두 사람만 앉아있기에 어색할 정도로 비어 있었다. 항상 혼자 드시나요? 사라가 약간 메아리치는 목소리로 물었다. 윌리엄은 접시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일이 많아서 그래. 그럼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늦게까지 집을 비우시는 건가요? 사라가 계속 물었다. 윌리엄의 포크가 공중에 멈췄다. 그의 눈은 잠시 사라를 마주쳤고 차갑고 읽을 수 없는 표정이었다. 사업이지. 그가 짧게 말한 후 다시 식사에 집중했다. 그날 밤 사라는 침대에 누워 장식된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드러운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를 깨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 같았지만 점점 커지자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복도 안을 걷는 듯했다. 사라는 심장이 두근거려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살며시 열어보았다. 복도는 희미한 달빛에 비추인 채 텅 비어 있었다. 소리는 멈췄다. 다음 날 사라는 집안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돌아다니며 하나하나 웅장한 공간들을 보았지만 대부분은 비어 있거나 잠겨 있었다. 서쪽 날개에 다다랐을 때 다른 문들과 달리 특이한 문 하나를 발견했다. 두꺼운 황동 손잡이가 달려있고 눈에 띄는 열쇠 구멍이 없었다.
사라가 다가가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손잡이를 만지려는 순간 메리의 목소리가 뒤에서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건 하지 않는 게 좋을 걸세. 사라는 급히 뒤돌아 손을 내렸다. 왜 이 문은 잠겨 있는 거죠? 그건 집주인의 명령이라네. 메리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냥 두세요. 사라는 찡그리며 물었다. 안에 뭐가 있지? 네가 알 필요는 없네? 그냥 내버려 두게. 메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저녁, 사라는 그 이상한 만남을 잊으려 애썼지만 불안감은 계속 남아 있었다. 저택이 숨기고 있는 비밀, 윌리엄이 결코 털어놓지 않으려는 과거가 있다는 느낌이었다. 늦은 밤, 그녀는 창밖에서 낮은 자동차 엔진 소리를 들었다. 밖을 내다보니 윌리엄이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타 주차장에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한 트렌치 코트를 입은 키 큰 남자가 차 옆에서 윌리엄과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다. 참을 수 없었던 사라는 코트를 챙겨 몰래 방을 빠져나와 그림자처럼 뒤달았다. 웅장한 계단 위에서 그녀는 큰 창문 너머로 두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모르게 해. 윌리엄이 날카롭고 단호하게 말했다. 사라의 숨이 멎었다. 그가 그녀에 대해 말하는 것일까?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자동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사라는 혼자 남아 두려움에 휩싸여 서 있었다. 저택은 으스스한 고요 속에 잠겨 있었고 사라는 수일간 그 문을 지켜보며 완벽한 때를 기다렸다. 그날 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그 문이 열려 있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한 두근거림 속에 사라는 문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어두운 복도에 희미하게 빛나는 먼지 낀 샹들리에 아래 선반에는 오래된 책, 문서, 액자에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다. 중앙의 큰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 더미와 화려한 분필펜이 놓여 있었다. 사라는 책상에 놓인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사진에는 윌리엄이 젊은 여성 옆에 서서 딱딱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여성은 아름다웠고 눈부실 정도로 빛났으며 윌리엄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사라는 사진 뒷면을 뒤집어 보았다. 우아한 필체로 적힌 윌리엄 그레이스, 1998초이라는 글귀가 보였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이어 다른 사진들을 집어들며 확인했다. 각각의 사진은 윌리엄이 다른 젊은 여성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뒷면에 적힌 날짜는 수십 년에 걸쳐 있었고 이름은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 패턴이 뚜렷했다. 사진 옆에는 법적 문서들, 혼인증명서, 혼전계약서, 그리고 사망진단서들이 있었다. 사라의 숨은 멈추었고 원인들은 사고, 질병, 급작스러운 실종 등 다양했지만 모두 같은 결말을 맞이했다. 이게 대체 뭐죠?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다. 서류 더미 사이에서 한 권의 가죽 제본 일기를 발견했다. 일기장을 펼치자 윌리엄의 깔끔한 필체로 적힌 글들이 나타났다. 그 기록은 그의 여러 여성들과의 관계를 상세히 적고 있었다. 처음엔 그들을 어떻게 매료시켜 신뢰를 얻었는지, 그 후에는 어떻게 그들을 고립시키고 통제하며 결국 버려버렸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사라의 속은 뒤틀렸고 한 문장이 그녀의 눈에 띄었다. 그들은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내 것이 된다.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너무 늦어버리기 전까지는 밖에서 갑자기 나는 소리에 사라는 재빨리 제본 일기를 가방에 넣고 숨을 곳을 찾았다. 그러나 움직이기 전에 문이 벌컥 열리더니 윌리엄이 나타났다. 차가운 분노의 가면을 쓴 그의 얼굴이 사라를 노려보았다. 여기서 뭘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울렸다. 사라는 가방을 꽉 쥐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길을 잃었어요. 전혀 의도치 않았어요. 윌리엄은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으며 말했다. 이 방은 출입 금지야. 그의 어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사라는 목을 삼키며 말했다. 왜 그렇게 많은 방이 잠겨 있는지,
왜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는지 알고 싶어서요. 윌리엄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냉정하게 말했다. 그건 내가 알 필요가 없는 일이야. 규칙만 잘 지키면 돼. 두려움에 떨며 사라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내가 그냥 내 실험 대상 중 하나인 건가요? 내가 다 쓰고 버릴 대상으로. 윌리엄의 얼굴이 잠시 부드러워지는 듯했으나 곧 차갑게 변하며 말했다. 넌 이제 내 아내야. 그게 전부야. 내 관대함을 후회하게 만들지 마. 그의 말은 사라의 척추를 오싹하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위험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윌리엄은 단순히 과거를 숨기는 통제욕에 불과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포식자였다. 사라는 몸을 굽혀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해요. 더 이상 캐묻지 않을게요. 윌리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본 후 한쪽으로 물러났다. 좋다. 이제 여기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 사라는 가방을 꼭 쥐고 재빨리 그를 지나쳐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다. 방을 나오면서 그녀는 윌리엄의 날카로운 눈길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느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꽉 잠근 후 사라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손이 떨리며 페이지를 넘기던 그녀는 윌리엄의 소름 끼치는 기록들을 읽어 내려갔다. 일기장에는 단순한 조작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쓴 정교한 거짓말과 은폐, 수법들이 적혀 있었다. 한 페이지 전체에 굵게 적힌 문구가 눈에 띄었다. 그들은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사라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는 저택에서 도망쳐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하지만 윌리엄은 언제나 감시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그에게 충성하는 듯 보였고 저택은 높은 담과 CCTV로 둘러싸여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사라는 놀라 숨을 죽이고 일기장을 베개 밑에 숨겼다. 메리 부인. 부드러운 목소리의 메리가 물었다. 괜찮아요. 사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괜찮니? 메리는 잠시 머물다가 떠났다. 사라는 집안이 완전히 고요해질 때까지 기다린 후 다시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그녀의 생각은 중단되었다. 문 바로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사라는 숨을 죽인 채 문손잡이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사라, 깨어있니? 윌리엄의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손잡이가 멈추고 긴 침묵 후 발소리는 물러갔다. 사라는 자신의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윌리엄에게서 벗어나야 한다고 다짐하며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저택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고 사라의 불안감은 깊어만 갔다. 그녀는 유일한 위안이 되어준 집사 메리에게 털어놓았다. 어느 오후 광활한 주방에서 접시를 닦으며 사라는 낮게 속삭였다. 메리, 여기 뭔가 이상해. 저 잠긴 방에서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어. 난 안전하지 않아. 메리는 주변을 살피며 얼굴을 굳게 했다. 나는 20년 넘게 캐터 씨를 위해 일해왔네? 내가 본 것 중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있었지. 보고 싶지 않은 일들도. 사라는 가까이 다가가며 간절하게 물었다. 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메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넌 이해하지 못할 걸세. 그는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방법이 있네? 내가 본 직원들이 밤새 사라지는 걸 봤어. 하지만 넌 달라. 사라. 넌 그의 아내야. 누군가가 탈출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너일 거야. 사라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제발 도와주세요. 메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주겠네? 며칠 후 사라는 윌리엄의 습관을 세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가 늦은 밤 외출하는 시간, 보안 카메라의 회전 시간, 경비원들의 순찰 시간과 저택의 구조를 모두 암기했다. 충실한 아내의 역할을 가장하며 아침 식사에서는 공손하게 미소 지으며 윌리엄에게 커피를 대접했고 그의 수트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의 사업 이야기에도 귀 기울였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모든 상호작용이 자신에게 배신감을 주는 듯 했지만 그것만이 시간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다. 어느 저녁, 새 집에 익숙해지려는 첫 저택을 돌아다니다가 사라는 우연히 지하실 문을 발견했다. 약간 열려 있었다. 호기심과 조심스러움이 뒤섞인 채 그녀는 몰래 그 문으로 들어갔다. 공기는 습하고 곰팡내가 희미하게 감돌았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내려가자 휴대폰 불빛이 오래된 와인 통과 먼지가 쌓인 보관 상자들을 비췄다. 그녀의 눈은 벽 한쪽에 붙은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장면에 멈췄다. 그녀가 벽에 기대자 낮은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더니 어두운 복도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날 밤, 사라는 잠들지 못하고 머릿속이 복잡했다. 비밀 통로의 발견은 그녀에게 생명의 은인이었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될 터였다. 확실한 계획이 필요했고 무엇보다도 탈출 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윌리엄의 범죄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의 결심은 윌리엄의 늦은 밤 통화 소리를 엿들었을 때 굳어졌다. 그녀는 그의 서재 문틈으로 서서 그에 낳고 긴급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의심하기 전에 모든 걸 이체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사라의 혈액이 차갑게 식었다. 그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건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건가?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을 계획 중인가? 다음 날 아침, 메리가 정원에서 다가와 속삭였다. 보여줄 게 있어요. 메리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불과했다. 메리의 방 및 느슨한 바닥판 아래에서 오래된 편지와 문서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들은 사라의 의심을 확신시켰다. 윌리엄은 이전 아내들의 실종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떠나려고 했지만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단다. 메리는 눈에 눈물을 머금으며 말했다. 메리의 도움으로 사라는 탈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윌리엄이 늦은 밤 외출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고 메리는 경비원들을 혼란에 빠뜨릴 변명을 꾸며내기로 했으며 사라는 비밀 통로를 이용해 저택을 탈출하기로 했다. 일기장은 경찰에 넘길게요. 사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진실을 알아야 해요. 메리는 사라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반드시 여기서 벗어나길 약속해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사라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결심을 굳혔다. 밤이 찾아왔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윌리엄은 사라의 손에 키스하며 냉담한 미소로 그녀에게 말했다. 날 기다리지 말 거라. 그의 목소리는 거짓된 애정으로 흘렀다. 윌리엄이 떠나자마자 사라와 메리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메리는 정문 근처에서 경비원과 언쟁을 벌여 그의 주의를 분산시켰고 사라는 일기장과 소지품을 챙겨 지하실로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비밀 통로로 들어서자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숨이 막혔다. 통로는 좁고 습했으며 천장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도박 같았고 붙잡힐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갑자기 뒤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라는 숨을 죽이고 벽에 몸을 붙였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무거운 부추 소리가 돌 위를 울렸다. 찾아라. 윌리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사라는 일기장을 단단히 쥐며 속으로 말했다. 계속 가야 해. 그녀는 재빨리 발걸음을 재촉하며 흙바닥에 묻힌 발소리를 최대한 조심스레 내딛었다. 목소리와 부추 소리가 함께 울려 퍼지던 가운데 사라는 철컥거리는 녹슨 금속문을 열며 밖으로 나오자마자 숲속으로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다. 밤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쳤다. 뒤에서 윌리엄의 부하들이 손전등을 들고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리 멀리 가지 않았겠지, 누군가 외쳤다. 사라는 숨이 차오르며 계속 달렸다. 그녀는 일기장을 단단히 쥐고 있었고 이것이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나무 사이로 헤드라이트가 보였다. 근처 도로 위에 차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다. 사라는 몸을 비틀며 팔을 흔들어 도움을 요청했다. 제발, 멈춰요. 차가 갑자기 멈췄고 30대 초반의 날카로운 눈과 결연한 표정의 남자가 내렸다. 당신이 사라예요. 그가 긴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맞아요. 사라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다. 어떻게 저를 아시죠? 나는 제임스 카터. 수년째 윌리엄 카터를 조사해온 탐사기자야. 타이트해요. 빨리 타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주저없이 사라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고 차에 올라탔다. 제임스는 가속 페달을 밟으며 윌리엄의 부하들이 숲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검은색 소부가 도로 위에 나타나 그들을 뒤쫓기 시작했다. 버텨. 제임스가 외치며 떨어진 나뭇가지를 피하려고 급회전했다. 사라는 뒤를 돌아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멈추지 않을 거예요. 날 데려가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당국에 넘길 수만 있다면 그들을 막을 수 있어. 제임스가 차분하게 말했다. 갑자기 소부가 옆에 멈추며 창문이 내려갔다. 한 남자가 까마귀 망치를 들고 차 옆으로 기울어졌다. 몸을 숙여. 제임스가 소리쳤다. 사라는 몸을 숙여 창문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으며 제임스가 급격히 회전하는 것을 보았다. 소부는 도로 옆으로 빗나가 언덕에 굴러 떨어졌다. 숲이 점점 옅어지며 차는 도시를 향해 달렸다. 사라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쳐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전부야. 이 정보와 내가 모은 증거가 있다면 그를 결국 무너뜨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서둘러야 해. 제임스가 단호하게 말했다. 도시 외곽에 다가서자 사라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녀의 혈액이 차갑게 식었다. 메시지를 보여준 제임스는 핸들에 손을 더욱 꽉 쥐었다. 그는 절박해. 그게 그를 위험하게 만들지. 걱정 마. 진실이 우리 편이야. 사라의 눈에 결연한 빛이 번뜩였다. 그러면 끝내자. 윌리엄 카터가 법정에 서는 날, 사라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맞이했다. 제임스와 함께 법정에 서서 그녀는 한때 자신의 생명을 쥐고 있던 그 남자가 선고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법정은 윌리엄의 범죄, 사기, 강압, 그리고 다수의 실종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나열하며 분주했다. 사라는 일기장을 꽉 쥐었고 그 결정적인 증거는 사건의 핵심 자료가 되었다. 그녀의 여정의 무게가 그녀를 압도했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다. 정의가 실현되었고 미디어는 윌리엄을 포식자로 규정하며 보도했다. 그의 체포 뉴스는 타이쿤에서 포식자로 전락한 제목과 함께 수십 년 동안 짜여진 기만과 조작의 이면을 폭로했다. 피해자 가족들이 나서 사라와 제임스의 용기에 감사를 표했고 법정 합의의 일환으로 윌리엄의 재산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보상 프로그램에 사용되었다. 주요 청구인 중 한 명인 사라는 합의금의 일부를 받았다. 그 돈은 어머니의 의료비를 갚고 동생이 대학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의 줄이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안도의 감정은 어떤 금액보다 소중했다. 작은 고향으로 돌아온 사라는 삶을 다시 재건하며 위안을 찾았다. 제임스의 격려로 그녀는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센터를 열었고 그곳을 뉴 비기닝즈, 새로운 시작이라 명명하며 자신의 생존과 재탄생의 여정을 기렸다. 그 센터는 곧 많은 이들의 피난처가 되었고 사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나누며 여성들이 삶을 되찾고 직감을 신뢰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내 과거가 널 정의하지 않아.
변할 용기가 내 미래를 결정해. 사라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사라가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헌신할수록 제임스와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처음에는 정의를 위한 파트너십이었지만 점차 그것은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했다. 제임스는 사라의 강인함과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그녀의 모습을 존경했고, 사라 역시 그가 보여준 변함없는 지지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결단력에 끌렸다. 시간이 흐르며 그들의 늦은 밤 계획 회의는 웃음과 함께 꿈과 눈빛을 나누는 저녁 식사로 바뀌었다. 어느 해가 지난 후 제임스는 사라를 고향 근처의 한 조용한 공원으로 초대했다. 그곳은 운명적인 그 밤, 제임스가 처음 그녀를 픽업했던 장소였다. 해가 지고 제임스는 고요한 호수를 내려다보이는 작은 벤치로 사라를 안내하며 긴장된 미소와 함께 주머니에서 단순하지만 우아한 반지를 꺼냈다. 사라, 제임스가 목소리에 감정을 담아 말했다. 네가 보여준 진정한 용기는 내게 현실을 깨닫게 해줬어. 네가 없었다면 가장 부서진 길도 아름다움으로 이어질 수 없었을 거야. 영원히 내 곁에 있고 싶어. 내게 평생 함께할 기회를 줘. 사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굳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하지만 우리 집에는 잠긴 문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 두 사람은 웃으며 안도와 기쁨으로 가득 찬 순간을 나눴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축하 자리로 사라의 고향에서 열렸다. 사라를 응원한 지역사회가 모여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목격했다. 행사는 커뮤니티 센터 정원에서 진행되었고 만개한 꽃들과 사라가 감동을 주었던 여성들 사이에서 치러졌다. 사라는 소박한 흰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고 그녀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났다. 그녀와 제임스가 서약을 교환할 때 청중 중에는 눈물 한 방울도 없지 않았다. 연설 중 사라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말했다. 때때로 인생은 당신을 어둠 속으로 이끌어 빛의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나를 믿어준 사람들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장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반짝이는 불빛 아래 춤을 추며 제임스는 속삭였다. 사라, 넌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번영했어. 내 이야기에 함께할 수 있어 정말 자랑스러워. 사라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함께 있어줘서 내 이야기를 쓸 수 있었어. 고마워. 사라의 놀라운 여정은 두려움의 삶에서 목적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는 회복, 정의, 그리고 사랑의 힘을 보여준다. 사라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결단력이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길을 밝혀준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잊지 마세요. 또한 솔스터링 스토리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어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고 감동시키는 또 다른 이야기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강인함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항상 믿으세요.